안녕하세요, 멘탈입니다. 오늘은 덕후컴퍼니에서 RS에서 나온 코요테 G2 ACM 벡터 전동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 참 길죠. 저도 사실 투톤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유튜버답게 핑크로 젠장 구매를 했고요. 핑크로 한 이유가 유튜브 어그로를 위해서도 하나 있지만 그만큼 또 레어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해봤고요. 조금 더 진한 핫핑크였으면 좋겠지만 딸기우유 같은 핑크가 되었네요. 포함된 구성품 한번 볼게요. 먼저 롱탄창 1개, 대륙의 기상인지 글록 로고가 그대로 있고요. 55발짜리 숏탄창도 1개 들어있고요. 롱탄창은 125발입니다. 작동이 필요한 스프링 1개 포함되어 있고 13mm 정나사 총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긴 막대기 2개가 들어있는데 확인해보니까 하나는 꽂을 때 총일 청소하거나 비비탄 막힌 걸 뚫어내는 거고, 하나는 비비 로더입니다. 구성품은 이게 전부고 간단한 분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품을 꺼낸 후 오른쪽에 가늠쇠를 분해줍니다. 가늠쇠를 제거한 후 나사 2개를 분리해줍니다. 나사 2개를 풀었으면 레일째로 밀어내줍니다. 가늠자는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 쪽에 핀 2개를 눌러서 뽑아줍니다. 장전 손잡이 위쪽 핀도 눌러서 뽑아줍니다. 탄창 삽입구 뒷면에 작은 나사 2개를 각각 풀어줍니다. 위에는 긴 거니까 주의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나사 3개를 분리해줍니다. 이번에는 방아쇠 위쪽 나사를 일자 드라이버로 풀어줍니다. 뒤집어서 똑같이 일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줍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살짝 움직여서 하부 바디와 상부 바디를 분리해줍니다. 기어박스에 선이 씹히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커넥터를 제거해야 방아쇠 전체를 분해하지 않고 간편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육각렌치로 퀵체인지 스프링 가이드를 살짝 눌러서 옆으로 돌리면은 스프링이 분리 가능합니다. 이제 교체하시거나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심화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잭을 마저 빼버리시고요. 기어박스의 나사들을 전부 풀어줍니다. 나사들마다 와셔가 들어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모터 하우징 쪽 나사는 와셔가 없습니다. 나사 2개를 모두 푼 다음에 모터 하우징을 살살 빼줍니다. 단발, 점사, 연사를 관장하는 조종간 톱니를 양쪽 모두 나사를 풀어줍니다. 양쪽 모두 나사를 풀었으면 톱니를 뽑아줍니다. 오른쪽 나사는 깊게 박혀있으므로 천천히 뽑아주세요. 기판을 제외하고 기박의 모든 나사를 제거했다 생각을 했지만 아직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회로의 나사들을 전부 제거해서 회로를 살짝 띄워줍니다. 회로를 드러내면 안쪽에 나사 하나가 크게 보입니다. 이 마지막 기어박스 나사를 제거해야만 기어박스를 좌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육각렌치로 살짝 눌러서 돌린 다음 스프링 가이드를 뽑아주시고요. 마치 삼형식 기어박스처럼 상단을 잡아준 철판을 비껴서 꺼내줍니다. 원래 총열은 나사식으로 풀지만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어서 그냥 기어박스를 통째로 반으로 갈라줍니다. 이야, 알이 꽉 차 있네요. 언뜻 보면 구조가 꽤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호버 조절 다이얼과 클릭감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을 조심히 떼줍니다. 이제 실린더와 노즐 그리고 터페 플레이트를 꺼내줍니다. 이제 기어와 역회전 방지 레버를 분리해줍니다. 록타이트 처리된 배럴은 망치로 살살 쳐가지고 분리해주면 됩니다. 호법은 RS 특유의 실리콘 호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호법을 교체해볼까요? 먼저 노즐 빼고 총열 빼고 말발굽을 뺀 다음에 스페이서링 빼주고 이너벨을 조심히 당겨보면은 실리콘 호법이 약해가지고 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해주세요. 이왕 하는 김에 메이플리프 호법도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어본 김에 이너벨을 청소도 한번 해볼까요? 동봉된 꽂을대에다가 키친타월을 살짝 떼가지고 이너벨 속을 청소해봤는데 열심히 쑤셔봤는데도 생각보다 묻어나오는 게 없는데요. 꽤 괜찮습니다. 이너배럴 바깥에 있는 홈과 호법의 홈을 맞춰가지고 껴준 다음에 챔버 안에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줍니다. 이너배럴이 적절한 각도로 들어갔으면 말발굽 부품을 넣어서 챔버와 고정을 시키고 서페이서 링을 넣어서 껴줍니다. 노즐 중요한데 노즐 위에 구멍이 있어요. 위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어를 껴보고 반대편에 있는 와셔를 살짝 얹어봅니다. 반대편 기어박스 하우징을 덮어본 채로 기어를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네요. 기어 유격도 거의 잡혀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세팅할 게 없습니다. 맨 마지막 기어만 살짝 와셔를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어에게만 와셔를 한 장 넣어놨습니다. 이제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이 하나 필요한데요.
하지만 절대로 전자 트리거 쪽에 자석을 가까이 두시면 안됩니다. 파손될 수 있고요. 자석은 역회전 방지 레버를 고정해주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먼저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역회전 방지 레버 뒤에다가 자석을 두면은 이탈되지 않아서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기어는 적절한 자리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에어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피스톤 헤드에 고무 오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링은 이제부터 벡터 구매자분들에게 하나씩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두꺼운 오링을 교체한 다음에 슈퍼루브 그리스를 좀 발라주니까 와, 작동하는데 확실히 에어로스가 덜하네요.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하겠습니다. 아우터베럴과 챔버를 조립을 한 다음에 기어박스에다 두고 노즐 껴주고, 반대쪽 노즐도 위쪽으로, 구멍 위쪽으로 해서 넣어주고, 터펫 플레이트를 노즐에 걸어주고, 실린더 세트를 위에서 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데요, 요 스프링, 장전 손잡이 스프링이랑 헷갈리지 않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껴져요. 기어박스에 걸어줍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법 조절 레버와 그리고 호법 조절 레버에 클릭감을 주게 하는 부품을 스프링을 껴주는데 정말 되게 잘 도망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성 다 베릴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이 모양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프링 좀 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어박스 반대편에 붙은 와셔를 다시 기어에다가 조심히 껴줍니다. 이제 반대편 기어박스 하우징을 덮고 총열을 꽉 잠궈줍니다. 피스톤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주고 나사를 조립해줍니다. 아, 이 기박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호복 교체가 어렵다는 것이네요. 기어박스의 나사들을 모두 조립해줍니다. 위에 철판을 밀어서 껴줍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호복을 돌려봐가지고 잘 조립이 되었나 체크해보겠습니다. 클릭감 있게 잘 되었네요. 이제 모터와 전자회로를 조립하겠습니다. 방향 맞춰가지고 잘 조립해준 다음에 모터 나사 조립해주시고, 전자회로 조립할 건데 이 빨간색 붙어있는 나사들을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종관 기어를 보시면은 자석이 붙어있는 쪽이 기어박스의 오른쪽 면, 그러니까 위쪽입니다. 자석을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 2개가 보이잖아요. 이걸 수평으로 두셔야 단발 상태로 조립이 된 겁니다. 뒤집어서 반대편 톱니를 장착해 주는데 어차피 홈이 있어서 이상하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록타이트 처리를 할 수 있다면은 반대편 나사에도 록타이트 처리하는 게 좋겠죠. 셀렉터 나사를 너무 꽉 조이면은 조종관이 너무 빡빡해져요. 적당한 텐션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디에다가 기어박스 장착을 할 건데 반드시 아까 말했던 셀렉터 자석을 저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단발로 둔 상태에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전 손잡이는 여기 스프링 부분을 장전 손잡이에 걸어놓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겨우 딱 들어갑니다. 이제 트리거 커넥터를 껴보고 배터리를 장착해본 다음에 방아쇠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셀렉터가 맞게 작동이 되는지 체크해봅니다. 다시 배터리를 분리하고 왼쪽 면엔 작은 일자 나사 하나를 장착합니다. 오른쪽 면에는 조금 더 큰 일자 나사를 조립해줍니다. 위에 첫 번째 바디핀을 꽂아줍니다. 케이블이 찝히지 않도록 바디를 아래에서 위로 꽂아줍니다. 앞쪽의 캡은 나중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하부 바디에다가 긴 나사 하나, 짧은 나사 2개를 꽂아줍니다. 근데 짧은 나사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반대편에도 긴 나사 하나, 짧은 나사 2개를 꽂아주면 됩니다. 이제 상부에 레일을 밀어서 껴주고 나사 2개를, 작은 나사, 짧고 긴 나사 2개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절대로 순정 스프링 상태에서는 11.1V를 사용하시면 안되고 7.4V로 단발로만 천천히 쏘셔야 됩니다. 속사해도 안되고 연사 점사하시면 안됩니다. 순정 스프링으로는요. 만약에 순정 스프링을 사용하다가 기어가 꼬이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 느껴지면은 바로 아까처럼 분해를 한 다음에 기어박스 열 필요까지는 없어요. 모터랑 스프링만 빼고 밑에서 기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총 하단부에 배터리 케이스를 두고 핀을 2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잘 안들어가면은 망치를 사용해도 돼요.
배터리는 대부분의 7.4V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거의 다 수납이 되는데, 특별하게 11.1V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톤파워에서 나온 11.1V 1200mAh PEQ라고 써진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은 딱 제 것처럼 들어갑니다. 와, 이제 한번 써볼까요? 아디오스. 단발 근데 성능이 오 미쳤다. 오호. 됐습니다. 싸보시죠 이제. 약 7m 거리에서 건파 타겟에 쏴봤습니다. 저는 바이포드 그립을 달고 시즈모드로 단발로 쏴봤는데요. 와, 근데 기본 집탄도 괜찮아서 굳이 호버까지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소음기 달고 이너벨을 더 길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